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왕 일부로 계속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참 우리 이제 시황도 걱정이고 종목도 걱정 계속 되잖아요. 그래서 임강빈 위원 그리고 좋은정보위원 오늘 함께 하면서 조금 더 냉철하게 다음 주 전략 모색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먼저 이 가운데 우리 주중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를 만들었던 이번 주이긴 한데 아직 좀 더 올라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큽니다. 이 속에서 어떤 종목이 강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주 동안 다이나믹 디자인이요. 계속해서 점프를 해가면서 이번 일주일 동안 100%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WI 있습니다. 거래 정지가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플러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WI 같은 경우는 90% 가깝게 상승 이어갔네요. 자, 이어서 또 상한가 어제장에서 만들었던 종목이 양지사입니다. 70% 넘게 이번 주 상승 보이면서요. 계속해서 품절주의 위력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넥스턴 바이오도 살펴볼게요. 개별 이슈 함께 하면서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67.04% 상승 권역 이어가는 모습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네, 이어서 한미글로벌입니다.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도 우리 임광민 위원께서도 언급해 준 적이 있는 이 종목은 계속해서 키를 키워가면서요. 진짜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대장 현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는 모습 보이면서 한 주간 59.9%가량 상승 이어갔네요. 이 속에서 좋았던 종목들 보니까 확실히 개별적으로 재료를 품고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다음 주 어떨까요? 사실 간밤에 확인했던 미장을 보건대 우려감이 안 떨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속에서 계속해서 시장 좀 더 냉철하게 분석 이어가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의 종목이 고민되실 거예요.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그 부분은 잠시 후 챙겨드릴게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종목은 누가 챙겨줄까요? 그래서 우리 임강민 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전화 문자 주세요.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문자 가능하죠?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역시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이 시간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많이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임강빈 위원의 무료 방송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 유가, 11월 미 중간 선거. 종목 압축해서 대응해야 되는데 그 전략에 있어서 함께 짜보신다라고 하네요. 잠시 후 11시 10분경에 펼쳐지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 임강빈 위원과 함께 시장에 대한 촌철살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임강민 위원 함께하면서요. 시장 바로 돌격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참 이번 주 이제 올라가려나 괜찮으려나 이런 10월부터 기대를 품어도 되려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CPI 전에 일단 고용 호조에서 충격을 또 받아버려서 이제 또 앞으로 남아있는 이벤트들을 어떻게 소화하면서 10월을 장식하면 좋을지가 한 번 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이네요. 바이킹 타보셨어요, 바이킹? 바이킹 타봤죠. 네, 어제 제가 바이킹 탔는데 정말요? 혼자 탔거든요. 네. 맨 뒤에 탔습니다. 혼자 탔다고요? 네, 여기 이렇게 임진각을 갔어요. 맨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엄청 무섭더라고요. 근데 요즘 시장이 딱 그런 것 같아요. 바이킹을 타고 있을 때 그 느낌 같이 주식이 떨어졌었을 때 공포감이 들잖아요. 근데 계속 거기 있으니까 아직 이제 나중에는 즐기게 됐습니다.
일단 하락장은 피할 수가 없는데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분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CPI든 실업률이든 뭐 이런 다양한 얘기들 나오고 또 그런 것들이 뉴스로 보도가 되고 TV 방송 통해서도 여러분들은 정보를 들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전망, 저런 전망들 막 얘기들 하는데 맞아요? 틀려요? 네,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정보들이 나올 때마다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그렇게 주식을 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확하게 핵을 관통하지 못하는데 이 정보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저 정보를 들으게 되면 저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그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핵심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시장이 어지럽죠? 어지러운 시장일 때 안전자산을 선호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됩니다. 자, 안전자산, 최고 안전자산은 미국의 국채입니다. 자, 이제부터 각국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미국 국채를 매입하기 시작할 겁니다. 미국 국채를 매입한다라는 말은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은 반비례합니다. 이거는 경제 상식입니다. 미국 국채를 많이 삽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지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근데 국채 금리는 시장의 실질 유동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고 국채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시장의 현재 이 위치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세계가 아주 경제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각국의 이제 딜러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미국 채권을 사겠죠. 그러면 미국 국채금리가 떨어지면서 다시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한계치잖아요. 얼마 전에 영국에서 왜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더 이상 가다가는 유동성이 말라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국채를 사면서 다시 유동성이 증가하게 될 텐데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사실 모든 게 끝나요. 자,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3.8% 정도 되는데 연말까지 이 상태로 기준금리가 가게 되면 4%를 초과하겠죠. 지금 미국 기준금리는 3.25%입니다. 11월 달 기준금리 인상하게 돼서 75bp 금리 인상하게 되면 기준금리가 4%가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국채금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유동성이 많으니까 어렵다 했죠. 그러면 국채를 사면서 국채금리는 떨어지겠죠. 기준금리가 4%가 되고 국채금리를 초과하는 수치가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기준금리를 0.75% 올리게 되면 여기서 기준금리가 4%가 돼요. 그리고 국채금리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금리가 되게 됩니다. 이 상황이 거시경제에서 발생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 초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물가가 폭등한다는 겁니다. 야, 그러면 물가 폭등하면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요. 초과 수익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버블을 취해야 돼요. 국채금리보다 기준금리가 높아졌었을 때 물가는 폭등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유동성이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폭등할 것이고 원자재를 다루는 기업들이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겠죠? 그럼 그 주식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국채금리를 초과하는 순간 시장은 급격하게 변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싸움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들께서는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국채금리는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고 기준금리는 상승하는 가운데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많은 대중들에게 지금 공포감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해요. 금리 인상해서 주식이 떨어져요. 라고 많은 사람들을 지금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인식시키고 세뇌시켜서 그렇죠. 본질을 그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주식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은 잘 버텨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킹을 타셨는데 어떻게 혼자 타시게 된 거예요? 아, 어제 저는요, 장이 끝나면 특히나 금요일 같은 딱 장이 딱 끝나면 제가 토요일 방송이 있지만 네, 주식을 잊어버립니다. 오, 주식을 그래요? 잊으려고 그냥 떠나요. 어머. 네, 떠나서 혼자 이렇게 차를 타고 멀리 가죠. 네, 임진각을 주식을- 가셨구나. 그렇죠, 임진각 갔습니다. 임진각 가가지고 예. 바이킹 탔는데 예. 야,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진 게 요즘 주식시장 같더라고요. 그 주식을 떠나기 위해서 그렇죠. 간 곳에서도 주식을 떠올리셨던 어쩔 수 없는 주식맨 우리 임강빈 위원과 함께 금리와 채권 관리 좀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채 금리에 대한 추이도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좀 종목으로 넘어가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위원님 그 가운데 또 키를 키웠던 종목은 있었습니다. 일단 네옴시티 재료 품은 종목들의 기계가 이번 주 장난 아니었어요. 네옴시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 여러분, 네옴시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핵심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제가 참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기준금리가 국채금리를 초과하면서 유동성이 풀리며 초과 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유가가 상승하게 되겠죠. 유가가 상승하고 유가가 폭등하는 상황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네옴시티는 무엇일까요? 사우디아라비아의 탄소 중립국으로 변하는 것인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역사가 바뀌는 것이죠.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걸 해요? 아니에요. 미국이 주도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의도적으로 탄소 중립국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만들 때 어떻게 만들 것이냐? 바로 건설업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건설업은요, 유가 상승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미래 유가 상승과 원자재 상승이 있을 수 있는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또 시장이 올 것이기 때문에 초과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원자재 쪽으로 돈이 흘러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바로 네옴시티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앞으로 기준금리 연준에서 인상한다는 내용과 국채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다가 탄소 중립국으로 바꾸는 것. 이게 하나의 축으로 연결돼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네옴시티 그냥 말만 하고 나중에 뭐 프로젝트가 진행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라 정말 이건 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2050년도에 탄소 중립국이 되는 거죠. 자, 그와 관련해서 한미글로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겠습니다. 한미글로벌이라는 기업을 보시면서 느끼셔야 되는 건 야, 내가 이거 못 샀는데 너무 올라가서 아쉽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무슨 기업이죠? 건설주입니다. 건설주라고요. 이 기업은 건설주입니다. 항상 유가가 올라갔었을 때 중동 시장에서는 건설업이 호황을 이루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전에는 플랜트 사업을 해서 그렇죠. 지금은 그것이 네옴시티라는 것으로 변했을 뿐이에요.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나 역사는 반복되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게 온고지신 아니겠어요? 자, 한미글로벌 어쨌든 역사상 신고가를 갖고 제가 눌린 구간 때 다시 한번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월 달 때도 강조를 드린 바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보유하신 분들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텐베거가 나올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게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거시경제가 바뀌는 환경 속에서 실제 영향을 받는 기업이죠. 한미글로벌 좀 더 보셨으면 좋겠고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유신이라는 기업이죠. 한미글로벌은 실제로 네옴시티 관계자들과 현재 협력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유신은 네옴시티의 터널을 뚫는다는데 정확하게 회사에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봐야 되는 건 그거예요. 자, 여러분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이 네옴시티라는 게 탄소 중립이죠. 거기다가 뭐 한대요? 네, 이 미러 라인을 깔아서 그 미러 라인이 다 태양광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태양광을 깔 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태양광 그러면 수혜를 받겠는데 태양광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곳이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누가 주도해서 한다고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 미국이 주도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탄소 중립국으로 만드는데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어때요? 안 좋아요. 그러면 누가 수혜를 받을까요? 한국. 한국만큼 중국 다음으로 태양광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 네옴시티라고 하는 게 한국의 입장에서 엄청난 기회라는 겁니다. 또한
네옴시티에 썼을 때 11월 달에 이 왕세자가 방한을 한다라고 하죠. 그때 시장의 분위기가 엄청 달라질 수 있는 게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에서 초과 기준금리로 가게 될 것이고 네옴시티 관련해서 구체적 청사진이 나올 거니까 이거 정말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잘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주식을 이 자리에서 사야 됩니다. 자, 또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양지사인데 양지사는 좀 다른 내용이죠. 이 종목이 다시 한 번 더 상한가를 갔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이기 때문에 잘 가는 겁니다. 꼭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 과거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시간대, 특히나 하락장 때 이렇게 혼자 독보적으로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시장에 자금이 쏠려서 그런데 이 기업이 고점을 찍을 때쯤으로 해서 시장은 바닥을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 위를 돌파할 것이냐 아니면 쌍봉을 그리면서 떨어질 것이냐 두 가지를 보셨으면 좋겠고 이 자리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만약 이 자리가 고점을 찍게 되면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변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시장에 대해서 너무 큰 걱정, 지수가 2,000포인트를 깰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들도 많지만 그동안 우리가 빠졌던 거에 비하면 우리가 참았던 거에 비하면 앞으로 떨어질 폭은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이런 종목들을 오버나잇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되는 게 삼성전자라는 기업이죠. 삼성전자가 떨어지고 올라가서 라기보다는 우리가 삼성전자가 카카오 그룹주로 보면서 공부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 좋은 기업 맞아요. 그런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증권사에서 미래의 전망치를 항상 발표합니다. 3개년치 전망치를 항상 발표하고 그것에 따라서 주가가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게 합당합니다라는 멀티플을 제시하게 되죠. 자, 그래서 주식은 그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그동안 엄청나게 호재성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도 좋을 거예요. 앞으로도 돈 많이 벌 거예요.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계속 내면서 목표가가 계속 올라가요.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그룹주 다 그랬습니다. 지금 많이 안 좋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식이라고 하는 건 실적이 좋을 주식을 사는 것도 맞지만 정확히 얘기해 볼까요? 그게 아닙니다. 기대치 이상의 실적을 내는 기업을 사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실적을 못 냈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카카오그룹주 볼까요? 네, 카카오페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페이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이 기업이 코스피 200 들어간다 해가지고 20만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4만 원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카카오뱅크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못하게 많이 떨어졌어요. 이 기업들이 정말 실적이 안 나왔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금리 인상하게 되면 카카오뱅크 같은 기업들 실적 좋아야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주식을 사야 됩니까? 증권사에서 막 써주는 주식 좋을 거요, 실적 좋을 거야 하는 주식을 사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다 부자 됐죠. 그 주식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상치를 초과할 수 있는 실적을 낼 기업들. 그런 기업을 사는 겁니다. 그게 어떤 기업이냐고요? 제가 방송 끝날 때쯤 무방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공부 개념으로 특징주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수익을 좀 크게 챙겨갈 수밖에 없는 전략들, 그러니까 이슈를 좀 제대로 보는 거, 그러니까 테마성의 성격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갈 수밖에 없는 재료를 제대로 공부하고 접근했던 부분들, 특징주를 통해서 더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종목들이 궁금합니다. 지금 구간 또 다음 주가 걱정된다.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생각이 드실 텐데 그래서 준비했거든요. 전화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문자 함께 열어놓았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이고요. 문자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역시나 문자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바로 오늘 임강빈 위원과 함께 이 시간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부터 받아보죠. 네, 연결됐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많이 기다리셨어요?
많이 기다렸어요. 5분, 7분. 저희가 잘 도와드릴게요. 어떤 종목 네, 네. 살펴볼까요? 캠시스 캠시스 매수가와 네, 비중 네. 알려주세요. 1980원에 10%. 1980원에 10%라고 한다면 언제 진입하신 거예요? 근래. 엊그제요? 네네. 거래량 빵 터지면서 한번 올렸을 때 들어가셨고 지금 구간에서 그럼 가장 궁금한 점은 어떤 점이세요? 지금- 좋아 보여서 샀으니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러면 요즘에는 많이 못 가고 또 내려가고 하니까는 잘 팔 수 있는 금액과 손절매할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 캠시스 반갑습니다. 네네. 자율주행 카메라 쪽이죠. 네네. 일단 너무 잘 사셨고 지금 네. 시장에 딱 부합해요. 그리고 네네. 저 매수가는요. 자 일단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이요, 네네. 바닥. 만약에 월요일 날 미국 시장이 반등을 못해서 화요일 날 우리나라 지수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 주식은 크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이 주식을요, 이 자리에서 비중을 더 담으실 수 있으면 더 담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라인은 이날이죠. 이날에 한 1930원대. 1930원대가 가장 중요한 라인일 것 같습니다. 1930원대가 깨지지 않으면 저는 더 사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2200원대 1차적인 목표가 보시면 좋겠는데 나중에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얘는 2600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모빌리티 자율주행은 계속 봐야 돼요. 모빌아이 상장도 있으니까 연말까지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좀 그래도 더 사도 되겠습니까? 네, 더 사도 추가로 괜찮다고 봅니다. 긍정적으로 좀 네, 이야기해 네, 네. 주셔가지고 좀 마음의 위안도 많이 생기실 것 같은데 시장 네. 상황을 보면서 이제 목표가에 대한 조율도 있으니까요. 꼭 잘 네, 네, 대응해 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만족하셨을 상담이셨을 것 같네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전화로 바로 넘어갑니다. 연결해 보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연결 잘 되셨습니다. 저희 어떤 종목 네. 살펴볼까요? 하나솔루션요. 예,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48,000원에 30%요. 48,000원에 30%. 48,000원에 진입하셨으면 최근 구간일까요? 아니요, 계속 이거 사고 팔고 했는데 오, 한 이틀 동안 너무 많이 빠지네요. 계속 사고 팔고 매매했었던 종목이시고 지금 네. 조금 걱정이 되셔서 이 종목하면 또 임강빈 전문 종목이거든요. 바로 예, 일부러 전화드렸어요.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잘 예. 전화 주셨어요? 예.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하나솔루션을 트레이딩을 계속 하신 건가요, 그러시면? 예, 저 한 2년 된 것 같은데. 2년? 네네. 2년 동안 계속 샀다 팔았다 하셨어요? 예, 예. 아니면 2년 전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48,000원에? 아니요. 중간에 사고 팔고 했어요. 사고 팔고 하셨구나. 네네. 혹시 뭐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내년, 내후년 더 좋아질 것 같아서 네. 장기적으로도 보고 있는데, 네. 예, 한 이틀 동안 너무 많이 빠지네요. 미국 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이게 많이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죠. 일단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거 일단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거 빠진 게 아닌데 물론 매수하시는 아니면 내가 이 종목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매수 가격보다 3% 정도 떨어졌을 때 나는 트레이더니까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손절한다. 이렇게 보시면 이 종목이 많이 빠졌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나는 20% 돼도 상관없어. 난 장투니까 50% 100% 난 수익 낼 건데 3% 빠진 게 뭐 대수인가?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투자자분들에 따라 기준은 다를 텐데 중요한 건 하나솔루션이 죽었냐 살았냐는 거죠. 살아있죠. 왜냐? 자,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현재 종합주가 지수를 보시게 되면 1월 달의 가격이 여기입니다. 1월 달 저점이 여기인데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은 1월 달 저점보다 여기 밑에 있는데 태양광만 유일하게 여기 떠 있어요. 하나솔루션이 그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죠. 1월 달 가격보다 유일하게 올라가 있는 코스피 200 중에 하나입니다. 태양광은요. 빨간불 들어오면 10% 20% 언제든 올라가니까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단기적으로 보시니까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비중을 크게 들어가서 손절? 예. 굳이 잡자면 45,000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같으면 안 팔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관점에 따라서 지금의 조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분의 현재 구간에서의 전략 그리고 임광빈 의원께서 주신 솔루션 잘 융합하셔서 또 좋은 수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문자함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많이 문자 보내주셨고 코리아 SE 바로 살펴보죠. 18,500원 30%입니다. 코리아 SE 또 엄청났던 종목이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손실을 이셔서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분 바이킹 타러 가셔야 될 것 같은데 18,300원. 바이킹을 한번 맨 뒤에서 타보세요. 그 느낌이 남다릅니다. 바이킹 맨 뒷자리인데 맨 뒷자리에 타고 여기까지 90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땅바닥 보시면 기가 막혀요. 그 느낌이 주식 자리가 딱 그 자리인 것 같아요. 2,000원일 때, 3,000원일 때, 5,000원일 때 안 사고 뭐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꼭 이런 자리를 많이들 사십니다. 솔직히 지금 같은 자리는요, 몰라요. 이 종목은요, 시장이 파란불 나오면 더 갑니다. 시장이 빨간불 나오면 언제든지 급락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처럼요, IBKS 12호 스펙 있죠? 네, IBKS 12호 스펙 보세요. 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주식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떻게 됐냐면 거래 정지가 풀리고 나서 하한가 갔더니만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코레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주식 중에 하나죠. 뭐 개별 이슈가 있는 것들 언제 터졌습니까? 여기서 터졌어요. 똑같은 재료로 지금 그 주식이 3배 넘게 올라갔는데 지금의 자리는요, 그냥 시장의 광기일 뿐입니다. 이 자리는 뭐 분석하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동전 던져서 앞면 나왔습니까? 뒷면 나왔습니까? 아니면은 뭐 빠친코 가가지고 이거 뭐 머신 내리는 거랑 똑같은 자리예요. 이런 자리는요,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신규 관점은 절대 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건 본전 오시면 매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이킹 비유 들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뭐 나쁜 종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엔 때인데 지금의 그 자리가 너무 높았던 위치에서 진입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청자님께서도 잘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잘 담아 들어보시고 용기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임광민 의원께서 언급해 주셨던 종목 이어가 볼게요. 이번 한 주 동안 또 마리화나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가 보였는데 위원님께서 지난주였죠. 오성 첨단 소재를 언급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번 주 화요일 장 시작 때 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거의 뭐 주인공이었죠. 자, 계속 이 추세 이어갈까요? 자, 이 오성첨단 소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가 제가 10월 달 첫 종목으로 오성첨단 소재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11월 8일이 무슨 날이죠? 미국의 중간선거입니다. 자, 미국의 중간선거를 한 달을 앞두고 있는 지금의 이 시점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상장된 주식들 중에 바이든 정책주로서 부각될 수 있는 섹터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 IRA 관련된 내용으로 뭐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 근데 그거는 민주당이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하고 나서 더 힘을 발휘하겠죠. 자,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종목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성첨단 소재 같은 마리화나 의료용 대마 관련된 종목입니다.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과거에 바이든 정책주로서 움직임을 보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가 20년도인데요. 이때 왜 움직였습니까? 미국 대선 때문에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미국에 대선이 있게 되면은 움직인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또 왔어요. 언제요? 지금이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근데 왜 거래 정지됐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거래 정지가 됐었을 때 오성 첨단 소재 기업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닌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오성 첨단 소재 기업은 문제가 없었고 손자회사의 회계적인 문제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상 문제가 터져서 거래 정지가 됐는데 적정 감사 의견을 받았죠. 그리고 거래가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거래 정지됐던 게 사실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회복을 하죠. 11월 달에 중간 선거를 한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와 관련해서 충분히 10월 달 한 달 동안
바이든의 중간 선거 전까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 종목 아주 이 섹시한 모습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종목의 수급을 보시게 되면 화면이 지금 보이십니까? 다시 한번 켜드릴게요. 화면을 네.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게 되면 네, 여기 보이시죠? 이 수급을 보십시오. 외국인, 기관, 특히나 금융투자, 증권사죠. 단기 시세를 노리고 아주 큰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 종목의 추세는 추가적으로 5일선을 타고 계속 올라갈 거라고 봐요. 자, 이 종목 10월 7일 날 보시게 되면 갭을 10%를 띄웠습니다. 제가 이날 여의도 클래스에서도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어쨌든 5일선을 현재 윗가격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종목들 5일선 또는 10일선의 추세를 타고 계속 우상향하는 섹시민 차트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10월 달 한 달 동안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 10월 전반적으로 좀 볼 수 있다면 조금 더 호흡 길게 가져가고, 왜냐하면 11월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성 첨단 소재였고요. 위원님, 우리 한 종목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중앙에너비스 이 구간에서 우리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 하에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구간 뭘 주목해야 할까요? 자, 많은 분들에게 예. 다시 한 번 더 제가 깊은 내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주식을 볼 때 차트도 참 중요합니다. 차트 중요하죠. 수급도 중요하고요. 자, 근데 그런 상황들을 만드는 환경 또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국제유가가 올라갈 거라 보세요? 떨어질 거라 보세요? 유가는 올라갈 겁니다.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와서 경기가 침체된다는 건 언론의 얘기고, 국제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앞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죠. 자, 어떤 근거를 들어드렸냐? 현재 국채금리가 올라갈 수가 없는 이유. 왜냐? 유동성 문제, 추가적으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상 미국의 국채를 매수할 겁니다. 채권 가격과 수익률은 반비례한다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되면 채권을 사게 되면 국채금리는 떨어지게 될 것이고, 기준금리 올려요, 안 올려요? 올리죠. 미국의 기준금리 4%. 그러면 국채금리보다 기준금리가 초과하는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국채금리는 3%대, 기준금리는 4%대. 그러면 초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고요. 국채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한 순간부터 유가가 올라갔습니다. 누구는 그래요. 전쟁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유가 200만 배럴 하루에 감산하니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환경들 또한 거시경제에서 일맥상통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오펙 플러스는 유가를 감산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도 예측이 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국제유가 어디까지 갈까요? 골드만에서 다시 110달러를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110달러 갈까요? 아니요. 그런 얘기 없어도 유가는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 보면 누군가는 그래요. 50달러 간다, 60달러 간다 그럽니다. 무슨 근거로요? 차트가 추세가 바뀌니까요. 돈으로 차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유동성으로 차트를 만드는 거라고요. 국채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은 풀리게 되고, 그것이 원자재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23년도는 엄청난 원자재 슈퍼사이클에 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모순이 있어요. 무슨 모순인지 아십니까? 유동성이 부족해요. 추가적으로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돈을 또 풀어야 됩니다. 근데 CPI가 8%인데 어떻게 돈 풉니까? 기준금리 인하를 절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유지가 되기 위해선 국채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잘 이해하셨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유가가 올라가요. 왜일까요? 이미 풀린 통화량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러면 중앙에너비스 같은 종목들이 못 올라가겠습니까? 다시 올라간다는 겁니다. 3만 원 이상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구간 유가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좀 나오고 있는 자리다 보니까 중앙에너비스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다양한 이야기 좀 펼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 좀 추가 전략을 세워봤는데, 그러면 새롭게 좀 관심 열어놓고 있는 공략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좀 볼까요? 우리 중앙에너비스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미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한국석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너비스가 좋을 때도 있고, 한국석유가 좋을 때도 있고, 흥구석유가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GS나 대성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부각받을 때도 있죠. 자, 어떤 걸 하셔도 다 좋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과
그 종목들이 10월달 내내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중에 한 종목이 한국석유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화면 볼게요. 한국석유, 참 이 종목 섹시한 종목입니다. 이슈 있을 때마다 10%씩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이런 종목들 당일날 들어갔다가 트레이딩 하시면서 한 10% 이상 수익 나면 매도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한국석유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기억하셔야 되는 건 10월 달은 물가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시고요. 또한 국채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되지 않는 가운데 기준금리는 올라갈 거고 국채금리는 여기서 떨어지는 일만 남았으니까 앞으로 원자재 쪽의 시세 추이를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자산가분들, 제 방송 보시는 분들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무방도 많은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중앙에너비스를 추가 전략 세워주셔서 의미가 지금 큰 구간이구나를 어느 정도는 예상은 했는데 신규 공략주까지 한국석유로 결을 같이 했다라는 부분은 여러분 잠시 후 펼쳐주는 무료 방송 통해서 그 디테일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무방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이번에 좀 시장에 있어서 제대로 좀 위원님께서 전략 준비해 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힌트 주시는 겁니까? 자, 이 방송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국채금리와 기준금리의 관계와 유동성과 원자재의 방향성입니다.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없으시죠? 제가 이거 다시 한 번 더 무방통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또한 우리가 11월 달 지금 중간선거가 남아있는데 이 중간선거 때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제가 무방을 통해서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 무방을 오시게 되면 어떤 것들을 들으실 수 있느냐, 다시 한 번 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방송을 보시면서 질문이 있으셨던 분들 무방 통해서 질문하시면 돼요. 유튜브와 MTNW를 통해서 모두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그곳에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궁금했던 점 있으신 분들 질문하십시오. 제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투자해야 되는지 그 투자의 방향성 또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전해드립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해 주세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고요. 인베스터 임강빈 위원의 사진 옆에 현재 빨간 네모 버튼 방송 중 깜빡이고 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은 이벤트들 몰려있는 4분기입니다. 지금 이 4분기 계속해서 힘낼 수 있는 전략들 무료 방송에서 얻어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죠. 임강민 의원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또 무료 방송까지 펼쳐지기 때문에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양지사가 꺼지지가 않았잖아요. 관련해서 후속적으로 또 어떤 종목이 추가 연속적인 탄력을 노려볼 수 있을지 많이 궁금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빛을 내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 무료 방송에서 펼쳐지고요. 진검승부주가 공개된다라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좋은 정보 위원과 함께 시장 이야기 빨리 나눠보고 싶어가지고요. 바로 좀 인사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뵙고 싶었습니다. 저도요. 예, 이번 주 시장이요. 네. 뭐야? 10월 이제 좀 기분 좋게 시작해도 되려나? 라고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고 간밤 아침에 확인한 미장에서 다음 주 어떡하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했어요. 그러시죠. 네. 오늘 시황전략부터 잠깐 말씀드릴까요? 너무 그 전에 필요해요. 앞서서 여기 지금 우리 방송국 여의도에 있잖아요. 네. 오늘 3년 만에 여의도에서 불꽃 축제가 맞아요. 열린다고 그래요. 예. 이제 제가 지금 무방 그 주제가 양지사라 그런 말씀 네, 드렸잖아요. 맞아요. 사실 양지사는 제가 이제 밤방송 끝나고 무방에서 제가 여러분 좋은 종목이 있으니까 우리 황금백점 전략이 잘 포착했으니까 함께 하십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주 이틀 동안 급등하면서 드디어 어제 장도 안 좋은데 상한가를 뽑았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개인 투자들이 수익 낼 수 있는 비법입니다. 어찌됐든 오늘 제가 또 이렇게 단단히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앵커님이나 네. 시청자분들이나 다 똑같이 고민하는 부분이 뭐였죠? 바로 나스닥이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부터 한번 풀어보고 좋아요. 국내 증시 전망 리뷰해보고 전망해볼게요. 예. 나스닥이 밤 사이에 좀 크게 내렸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그 실업률이 3.5% 원래 뭐 예상치는 3.7이었는데 3.5%에서 야 이거 또 인플레이션 또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또 자이언트 또 바뀔구만라고 해서 아주 나스닥이 급락이 나왔어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그 바이든이 IRA 그 법안을 했잖아요. 자기 뭐 전기차 또 2차 전지 살리기 위해서. 근데 여기 이제 다음에 지금 스텝을 밟은 게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칩스라고 해서 중국 반도체를 견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AI라든가 슈퍼컴퓨터라는 칩 그것을 이제 판매를 금지하겠다. 또 쉽게 얘기해서 첨단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팔지 않겠다. 아웃라인 그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6%나 또 많이 내렸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아마겟돈 뭐 인류 종말을 알리는 뭐 전쟁이다 이제 그런 아마겟돈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심리적인 위축을 그런 불러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내린 이유고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죠. 내린 내일은 중요치 않아요. 그럼 앞으로 한번 볼까요? 일단 뭐 궁금하셨다가 나스닥 차트부터 한번 볼게요. 네. 외바닥에서 오르고 오늘 이제 4% 가까이 급락이 나왔는데 아직 희망의 끈을 놓기는 좀 이릅니다. 왜냐하면 전저점을 살짝 깰 수도 있고 깨지 않고 또 올려주면 되거든요. 자 이제 우리 시장은 어떻죠? 월요일날 쉽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우리가 이제 월요일날 쉬고 미국 시장이 또 월요일날 괜찮으니까 우리가 화요일날 장이 좋았거든요. 한번 그러기를 기대해 보죠. 그럼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보시고 이제 국내 증시가 가장 중요할 텐데 우리 이제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볼까요? 코스피 차트도 견조하게 5일하고 10일하고 변곡을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외바닥에서 한 5% 정도 이제 올라오고 있거든요. 당연히 누를 수가 있어요. 네. 딱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주가는 이미 아까 제가 미국 시장에서 내린 그런 원인들을 분석해 드렸잖아요. 그것들 다 반영한 거예요. 심리적으로는 또 우리는 지금 굉장히 쫄고 있죠. 근데 전저점만 깨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봉을 보시게 되면 제가 지난주는 어떤 말씀 드리냐면은 지난주는 여러분께 이 시간을 통해서 야 이제 단기 조정의 끝자락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심리적으로 얼마나 힘드셨나요? 자 이게 음선이 5개에서 단기 조정의 끝자락입니다. 주봉인데 역시 양선이 나왔죠. 한번 우리가 지난주를 반추해 보자고요. 이때만 해도 너무 힘들고 막 그랬지만 저는 뭘 봤냐? 가격 메리트를 본 거거든요. 과매도 구간에서 올라가지고 있다. 지금 이제 강세 잉태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코스닥도 역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코스닥도 지금 역시 지수가 5.57% 올랐죠. 이것도
강세 형태가 나왔고 어찌됐든 이번 만약에 다음 주 이제 미국 시장을 봐야 되겠지만 누른다 하더라도 저는 지난번 갭 상승한 자리, 갭 하락한 자리, 지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략 720에서 730포인트 여기까지도 한번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목으로 보게 되면 지난주가 우리가 참 보게 되면 여러분들 개인 투자분들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하는지 그것이 일깨워진 하루였어요. 한 주였어요. 뭐냐면 그동안 그렇게 못 갔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이 대형주들 특징을 보게 되면 다 낙폭하고 이격이 과다하게 벌어진 그런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고 또 괜찮았던 게 어제 신규 상장이 세 종목이 있었는데 이노룰스라든가 파이넴텍, 그다음에 모델 솔루션 이런 종목들의 시세가 좋았어요. 다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다 뭐냐면 성장주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주 동안에서는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동안 좀 소외됐던 우리의 큰형 삼성전자의 움직임과 함께 지수가 일정 부분 윗방향을 탐색했던 구간도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네. 이제 나스닥도 점검해 주셨고 우리 지수도 좀 점검을 해 주셨는데요. 다음 주에 있어서는 어떤 관점이 좋을까요? 지금 시장은 딜레마에 빠졌어요. 예. 하나는 뭐냐 인플레냐, 인플레. 하나는 리세션이냐. 네. 거기에서 지금 왔다 갔다 굉장히 좀 판단이 어려워요.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아세요? 얼마나 힘든 장이냐면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9월? 코스피에서 반토막, 그러니까 고점 대비 반토막 난 종목들이 50%가 넘어요. 아, 코스피에서도. 예. 그리고 PBR이 역사적인 그런 저점에 와 있어요. PBR이 0.5배, 그러니까 0.58 정도? 0.58. 청산가치에. 예. 청산가치에 훨씬 못 미치는 거죠. 그것도 한 40% 돼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우리가 굉장히 공포해서 이제 떨게하고 예. 있지만 일단 가격 메리트를 만족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라는 것은 뭐냐면은 악재를 선반영해서 호재나 악재를 선반영해서 움직이는 특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랜저 검증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제 앞으로 시장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전망을 해볼게요. 그동안 인플레를 우리가 이제 유발했던 게 바로 유가입니다. 여러분, 유가를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자,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130달러, 130달러 꼭 쥐고 120달러가 지금 제가 준비한 PPT 자료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가 고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200달러 간다고 여기저기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를 유발했던 그런 원인이 되겠죠. 저희 그 다음에 저는 어떤 말씀드리냐면 이미 명확하게 여러분께 제시해드렸습니다. 유가는요. 앞으로 80에서 110달러까지 움직일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요. 자, 80달러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리세션에 대한 염려가 나오고 또 110달러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200달러 환상을 깨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 FOMC에서 자꾸 자이언트 받게 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어찌됐든 미국도 이번 오펙에서 200만 배럴 감산한다니까 또 뭐 1000만 배럴 풀겠다 나오잖아요. 다 이런 것들이 다 균형점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시게 되면 이제 유가도 안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골드락스 프라이스가 뭐냐면은 유가가 저는 80에서 110달러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CPI 증가율도 이렇게 지금 9.1이 고점을 찍은 그런 지호가 나오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럴 때면 야 큰일 났다 이거 계속 치수속 가죠 10가죠 아닙니다. 꺾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인플레 우려를 어느 정도 잠재우는 그런 흐름이 될 거예요. 간밤에 아까 많이 내린 게 결정적인 것이 뭐 반도체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핵전쟁 우려 그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게 실업률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야 이거 3.7까지 갔으니까 한 4%에서 5%까지만 가면 이건 정말 좋다 주가에는. 그래서 근데 이게 3.5로 가니까 야 이것도 다음에 11월 달 FOMC에서 자이언트 때 받는 거 아니야? 공포감에 이렇게 주가가 내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 보게 되면 그 다음을 보게 되겠지만 하나 이게 또 딜레마가 있어요. 미국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실업률이 있고 그다음에 구인 그런 건수가 있어요. 근데 구인 건수를 10% 정도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달이 결정적인 이제 10월 달, 11월 달이 그 이제 어떻게 바로미터가 될 거예요.
이것 좀 지켜보시자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는 사실. 그다음에 기준금리는 이제 어차피 이제 10월 달에 쉬니까 11월 달 이제 아까 말씀 실업률이라든가 유가 그런 것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한번 보시면 돼요. 미국의 2년 만기 이제 국부채 수익률 주봉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때만 해도 얼마나 다 고통스러웠습니까? 이게 양봉이거든요. 미국은 초록색 양봉인데 음봉이 나오고 있어요. 꺾입니다. 그러니까 꺾이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그런 흐름이죠. 금리가 10년도 여기서 어디됐든 고점을 형성하고 제가 이제 음선이 나올 자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음선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패턴들이 보게 되면 이때도 위에서 음선이 나오면서 그 피대춤을 맞고 음선이 나오면서 하락했거든요. 이것도 좀 그러기를 바라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 다 주가하고 반대로 움직였던 그 지표들의 흐름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원달러 환율도 제가 이제 그때 1442원까지 갔었는데 양봉이 5개 나오니까 음선이 나올 거예요. 지난 시간에 복귀하신 분들 분명히 아실 겁니다. 적어놓으신 분들은. 음선이 나오고 있고, 이제 원달러 환율도 좀 이제 안정되는 흐름.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니까 CDS 프리미엄도 고점을 찍고 좀 이제 꺾이는 그런 흐름이죠. 이게 한국 CDS 프리미엄이 뭐냐면 쉽게 해서 한국 부도지표예요. 근데 부도지표가 위험 구간에서 서서히 이제 꺾이고 있는 흐름도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지난번 또 금요일에 흔들었던 게 뭐냐면은 크레딧 스위스, 스위스 그 은행 있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안 좋다고 그래요. 금년까지 한 4조 원 정도 손실이 이제 난다고 그러는데 이걸 보시게 되면 알아요. 금융위기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음선 세계담에 바로 어제는 한 13% 정도 오르면서 어젯밤에는 장대 양선을 만들었어요. 하락 구간에서 장대 양선은 뭐냐면은 상승을 장악하면서 추세 전환이 일어나요. 그러면 지금 크레딧 스위스가 좀 안정된 흐름을 보게 되면 여기저기서 우려하는, 물론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탈리아 여러 가지 좀 이제 아킬레스건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것도 좀 비교적 안정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미국의 10년 만기 장단기 금리 차도 이제 서서히 좀 수렴하고 좀 이제 반대로 좀 자료가 잘못 나오겠는데 이제 0.4 그 베이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고 이게 이제 나스닥 4분기 차트거든요. 저 분기 차트거든요. 3분기까지 음선에 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10월달 초가 지금 뭐냐면은 바로 4분기의 초입이잖아요. 그러면 10월달 초에 누르면서 여기만 훼손하지 않으면 양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지금 시장은 이렇게 내렸을 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좋은 흐름이 좋은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왔는데 주가는 양선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월요일 날 또 한번 쉬는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좀 면밀히 지키면서 대응하는데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희망을 잃지 않는 이런 이야기들 좀 봤습니다. 가격 메리트를 그렇다면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 가격 메리트를 근데 보였던 위원님 종목들이 되게 많았다라고 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어떤 종목에 좀 집중을 하면 좋을지 그것이 사실 궁금해요. 결국 저희 좋은 종목 잘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지난주가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네. 이번 주는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 양봉이 나오고. 근데 지난주 그 어려운 구간에서도 황금 맥점 전략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괜찮은 수익을 드렸어요. 좋은 수익을 드렸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수가 안정되니까 더 월등한 수익을 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어떻게 우리 개인투자자께서 성공 투자를 하는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우리가 저는 딱 하나만 조언 드릴게요. 카네기 회장이 누구냐면 듀퐁의 듀퐁 회장이었어요. 그분이 세계 최초로 나이로를 개발한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어떤 말씀하셨냐? 우리는 간다. Go where the growth is. 성장 있는 곳으로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뭐냐면은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있잖아요. 미래 성장성을 보고 그런 것들을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듀퐁 회장이 자기의 효자 아이템인 나이롱을 버리고 생명과학적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변신이에요. 카멜레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은 주식시장은 생물과 같은 거거든요. 항상 베리에이션이 있고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어요. 특히 요즘 같은 장에서는 어떠냐면 변동성이 극심합니다. 저도 나스닥이 3.8% 빠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은 지금 양에서는 어떤 게 가장 답이냐?
내용이 있는 종목들을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에서 잡아서 남들이 회자가 되고 시장에서 오를 때 막 뉴스 나올 때 그때 매도하면 수익나는 거예요. 실익 계좌 수익은. 또 하나 조언을 드리는 것이 뭐가 어느 종목에 얼마 간다, 몇백 프로 간다, 몇백 프로 간다, 그런 거 환상일 뿐입니다. 그게 희망 부분인데 그걸 접으셔야 되는 지금 장세입니다. 그러면 이번 장에서도 황금 맥점 전략이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께 수익을 드렸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자꾸 설명드릴 때 제 자랑이 아니고 자꾸 투자의 팁을 드리는 거예요. 아하, 이게 황금 맥점이구나. 그걸 느끼실 겁니다. 황금 맥점 전략이란 95% 개인 투자들이 돈을 잃는 그런 매매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안 볼 때 내용 있는 종목들은 저점에 잡는다고 그랬죠. 그것도 내일 상승이 예상하는 종목들. 맞나 틀리나 지금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에 너무 종목들이 많은데 너무 많은 좋은 수익을 냈는데 하나하나 볼게요. 한컴 라이프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이화선 앵커님하고 방송한 지가 오래되고 사실 이 시간 통해서 황금 맥점 전략 늘 하잖아요. 넘버 5가 뭐죠? 그대로예요. 저점에서. 오. 한컴 라이프 케어입니다. 예. 이게 뭐 이제 뭐 푸틴이 이제 뭐 핵전쟁 우려도 경고도 하고 그랬는데 한컴 라이프 방독면 헌대는데 만드는데 생각해 보세요. 방독면하고 핵전쟁이라서 큰 상관이 있나요? 근데 어쨌든 그걸 거리를 가지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양양은 패트리스 이평선 밀집에서 음선 공략이 있거든요. 44% 올랐어요. 이제 뭔가 답이 나오시죠? 자, 내가 삼성전자 좋다 이거예요. 삼성전자 저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부 고점에서 제가 그때 방송에서 이런 것들은 그보다 몇 배 수익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한컴 라이프 케어가 바로 그런 거고 하나는 이제 빨리빨리 나갈게요. 그다음에 오픈 엣지가 있습니다. 이 오픈 엣지 같은 경우는 이따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IMBC 때 나올 거예요. IMBC 같은 패턴, IMBC를 잡아서 그것이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IMBC가 뭐냐면은 그때가 자리가 음선 3개 했을 때예요. 자, 이것도 역시 음선 3개 했죠. 아마 거의 손에 안 나갈 거거든요. 근데 거래량 가면서 나가면서 상한가 뽑았습니다. 약속 지켜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지금 단기 수익이 최고인데 콕콕 찍어서 상한가까지 해서 한 19% 올랐죠. 예, 이게 이제 바로 이따 IMBC 다시 한번 보시겠지만 그런 패턴이었다. 참 쉽죠. 그다음에 대정화금입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양양원 패턴. 거래 감소하면서. 넘버 5. 19% 그냥 이틀 만에 19% 이렇게 좋은 수익을 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버만 퓨에실입니다. 버만 퓨에실은 이것은 이제 음선 다음에 다이버지스하는 최저점에서 이게 소위 말해서 모닝스타 강세 형태가 나오면서 29%. 어제도 이제 뭐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멋지게 상승이 일어나죠. 어제 작년 안 좋았는데 거의 뭐 상 근처까지 가면서 좋은 수익을 냈다. 자, 이때 잡았잖아요. 이때 잡아서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보통 당일에서 5일 내에 급등 승부가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약속 지켜드렸고요. 범만 퓨에실이 좋았고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양지사를 보세요. 양지사 같은 경우도 참 간단하죠. 음선 5개에서 한번 포착 그다음에 또 여기서 양양음 되게 패턴이 똑같죠. 이것을 제가 밤방송에서 여러분께 좋은 종목 함께 하십시다.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래서 상한가 뽑으면서 어제 50% 이상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또 제주은행 한번 보실까요? 제주은행도 양압력 패턴. 이것도 역시 21% 상승했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가만 보세요. 좋은 정보 제가 여러분께 야 이거 황금 맥점 전략할 때 자랑하는 겁니까? 아니죠. 팁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음선을 즐기면서 그 기가 막힌 맥점 공략을 하게 되면 지수에 상관없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강조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보실래요? 처음에 양양음 올라가죠. 그다음에 40% 올라왔죠. 그다음에 이것도 보세요. 양음양 캔들 21% 올랐어요. 이번 주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저점에 찾는 그런 맥점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게 되면 대화제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요도 이제 그건데 요것도 보게 되면은 이거 한번 두 번에 더 나와요. 이게 쌍둥이 패턴이에요. 쌍둥이 패턴 이것은 뭐 제가 이따 공개 방송 때 살짝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급등이 나왔고 또 한 번 양음영 패턴에서
21%나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오드 그런 관련 주결에서 올랐는데 다 꺼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차트가 만들어지고 꺼리를 그 구실이 되면 주가는 오르는 거예요. 그럼 나를 그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어떤 희망 고문 그런 것들 이미 많이 오르는 것들 몇백 프로 갈 거야. 그런 것들은 지금 양에서는 그닥 통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대화제약도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은 한국경제TV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양음, 역전된 방치 다음에 음선 이게 황금 맥점 전략 넘버 1이거든요. 이러면서 17%나 상승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건 뭐 저 경쟁사라서 제가 추천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확 몇 개 포착돼서 말씀드리니까 배우시라고요. 그다음에 또 이건 홀딩스가 있어요. 이건 홀딩스도 간단해요. 보세요. 이것도 양양음이에요. 그래서 음선에서 이것도 14% 정도나 좋은 수익을 냈다. 예,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신규 상장주 중에서 이제 WPC가 있는데 WCP가 있는데 이것도 양음 양. 자, 음선 역전된 방치의 도지 비슷하게 나왔죠. 이것도 13%나 이렇게 상승한 예가 되겠네요. 또 하나 삼성출판사를 보시게 되면은 삼성출판사예요. 똑같죠. 양양음. 그다음에 그 단어 또 접해요. 양음양. 이 양음양 캔들에 대해서 도지 캔들. 도지 캔들은 뭐냐면 힘의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래량 바닥은 급등이 나오죠. 삼성출판 어제도 한 21% 정도나 올랐다. 그다음에 이제 또 어제 장이 안 좋았는데 기가 막히게 수 있는 게 바로 쏘카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카카오 가져오신 분들 마음 굉장히 아프시죠? 근데 제가 옛날에 이제 밤방송 미팅할 때 카카오는 좀 이제 앞으로 좀 둔할 것이다. 탄력이 여러 번 제가 이제 그 회의 때도 얘기 말씀드렸는데 이제 카카오가 지니까 얘가 올라가죠. 왜냐하면 이제 타다 있잖아요. 그것이 그동안 억눌렸지만 이제 택시 대란 때문에 오를 거란 말이에요. 공모가가 28,000원짜리가 박앤셀 아닌가요? 굉장히 간단하죠. 야음양 캔들. 어제 부야이 걸렸어요. 어제 장이 좋았나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려운 장에서도 나름 좀 월등한 수익을 냈다. 함께 하신 분들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확실히 이제 장이 좀 힘을 받쳐주다 보니까 움직임이 확실히 나온 종목들이 많네요. 그러면 심화 시간으로 좀 넘어가서요. 더 다채롭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심화 시간이고요. 이제부터 황금 맥점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 네, 나와 있습니다. 예, 심화 시간이니까 네. 그 어느 때보다 더 자세하게 우리 이 시간 종목 접근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자, 오늘 또 이제 다음 주 걱정되는 상황이지만 좋은 종목은 또 가니까 어떻게 잡는가가 또 중요하니까 예.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이 코너 하기 전에 네. 딱 요약한 게 있어요. 저기 이제 CJ 나왔잖아요. 네. 지금 장은요, 진짜입니다. 올랐을 때 사지 마세요. 오늘 때 사실 올랐을 때 사면은 소위 말해서 물먹기 일수입니다. 두 번째, 남들이 안 볼 때 저점 매수해서 또 무조건 가져가시면 안 돼요. 네. 고점 매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수익이라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수익이라는 것은 뭘까요? 장중 몇 프로 오른 게 수익일까요? 상한가가 수익일까요? 그것은 소위 말해서 프리젠테이션, 전시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30년 노하우를 전달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사실
뭐 30년 실전 매매뿐만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께 아까도 시황 전략 말씀드릴 때 연구 많이 합니다. 그냥 맨날 차트적이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눈과 무를 겸비해야 주식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개인 투자자는 어떤 것에서 손실이 나시냐면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 뉴스에 따라서 매매하신다든가 아니면 희망 고문, 그게 가장 경계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희망 고문을 가져야 될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은 2020년 3월 달 팬데믹, 지금까지 한 번도 역사상 없었던 그런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덮칠 때 얼마나 공포스러웠습니까? 그때가 바로 희망 고문하면서 크게 먹을 때였어요.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수가 저점 대비 코스피나 코스닥 다 100% 이상 올랐었잖아요. 지금은 스테이하거나 누르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희망 고문, 많이 오르는 것도 따라잡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절제 있게 주식은요. 이성으로 해야지 감정이 이입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내 계좌는 어려워질 겁니다. 제 말씀 맞나 틀리나 잘 보세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께 성공 투자 말을 드려도 아 저거 또 썰할 데가 없는 얘기하는구나 저 자랑자랑 그런 분들 계십니다. 다 존중합니다. 그럼 그런 분들께 내가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 제가 맘먹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좌 저한테 이렇게 제시할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황금백점 전략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소위 말해서 깡통을 차봤습니다. 그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저를 살려낸 게 바로 황금백점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수익이 내는 건 간단합니다. 지금은요. 저점 남들이 안 볼 때 저점 매수해서 고점 매도하면서 실질적으로 내 계좌 수익은 그것을 현금화시켰을 때예요. 현금화시켰을 때가 실제 내 계좌에 도움이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한 이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장이 딱 그게 맞는다. 그러면 어떻게 저점을 잡을 것이냐. 일부에서 보셨죠. 예, 일부에서 아까 제가 하는 거 다 보셨죠. 고점 하나 있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이 야 내가 저 자리에서 손이 나갈까? 퀘스천 마크를 갖죠. 이게 상위 5%의 매매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여러분께 그런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군중심리, 감정이입, 여론몰이, 쏠림 현상. 아까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그냥 스킵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라. 성공하는 사람은 저점에서 두려움을 사고 무조건 저점 두려움 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논거를 말씀드리잖아요. 왜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3분기는 4분기는 부정적이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논리를 가지고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사서 고점에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황금백점 전략이고 그러면 아까 이제 단기 수익을 보셨지만 지금 이 시간은 뭐냐면은 저점 잡는 법 그다음에 어떻게 그런 종목들이 좋은 수익을 냈는지 황금백점 전략은 물론 단기 수익도 있지만 저점에 잡혀 있기 때문에 계단식 상승 파동 이러면서 길게 보면 크게 수익 주는 것도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은 바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거 이제 매매 기술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함께. 첫 번째 보는 게 바로 하나 솔루션입니다. 하나 솔루션은 제가 여기서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기업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 솔루션은 사실 태양광에서 국내 탑픽이에요. 글로벌 탑픽이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것이 풀 라인업이 돼 있단 말이에요. 폴리실리콘, 인got, 모듈, 쉘, 웨이브까지 다 수직 계열화시키기가 바로 하나 솔루션입니다. 차세대까지 지금 개발합니다. 열 효율을 높이는 거. 그래서 이런 상대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폴리실리콘, 온리 폴리실리콘만 하는 회사는 지금 뭐냐면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가 제가 그때 목요일 아침에도 이제 그 돌발 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는 전체 지금 캐파가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500기가와트예요. 근데 수요가 300기가와트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어떻게 돼요? 수요 공급에서 당연히 폴리실리콘가 계속 오를까요? 착각이죠. 근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 솔루션이란 말이에요. 미국의 IL 법안 다 그대로 수혜를 받죠? 예. 2천억 이렇게 그대로 다 캐시카우로 되는 것들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내용을 우리가 꿰찼단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계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느 시점에서 매수해야 되냐. 그게 대단히 중요해요. 또 어느 시점에서 매도해야 되느냐. 제가 한 예를 드릴게요. 자, 이럴 때는 뉴스가 전혀 안 나옵니다. 저는 하나 솔루션에서 기업 철저히 연구했습니다. 그때부터 양양음 똑같이 나오죠.
32%가 올랐어요. 그러면 이게 빨간색 부분이 과열 구간이에요. 과열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과열 구간인 것은 이때부터 이제 오르면 야, 하나솔루션이 어떤 내용으로 저점 대비 32% 올랐다. 막 뉴스 회자됩니다. 우리 이하선 앵커님 맨날 이슈가 되면서 반방송에서 얘기합니다. 이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매도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기회벽인데 이때 매도해놓고 여기서 음양 캔들이 나옵니다. 완전 저점이었죠. 여기서 자꾸 다이버전스가 날라간다면 이때 매수하면 계단식으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매도가 중요해요. 우리는 5만 5천 원 다 매도했습니다. 5만 5천 원에. 만약 이걸 들고 있었어 봐요. 자, 아까 내가 희망 고문을 말씀드렸어요. 결국 우리가 주식을 뭐 때문에 하느냐. 내 계좌 수익 때문에 하는데 희망 고문에 젖어 있어서 이거 10만 원 간다. 이 기회가 어디서 보상을 맞죠? 20% 남으면 내리면 그때부터 불안하고 마음이 아파지죠.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은 제가 투자의 테이블 이거 맥점 잘못도 하고 매매 기술까지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양지사가 나옵니다. 양지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상한가 약속을 지켜드렸고 멋지게 이제 상승이 났는데 이때는 차치하고 가만 보세요. 여기서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그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가 얼만큼 기가 막힌 수익을 드리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꾸 확대가 되나요? 자, 어쨌든 여기서도 양양음 패턴입니다. 올라가죠? 그러면서 음서 5개에서 또 한번 포착해서 가고 여기도 또 양양음. 굉장히 봐요. 여기서 계속 가지고 있고 이렇게 내리면 손절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심리적으로. 근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역시 매도해놓고 고점에서 매도고 저점 매수해서면 여러분들 그냥 혼자 들고 있는 것보다도 끝까지 들고 있는 것보다도 수익은 배가 되지 않나. 이게 바로 매매의 기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성일 하이텍이 있거든요. 자, 성일 하이텍을 보시겠습니다. 성일 하이텍은 세비캠하고 함께 국내에서 폐배터리, 그 쌍벽을 이루는 거죠. 폐배터리 시장은 앞으로 매년 39%에서 40%좀 성장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새색시 같은 알투라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막 처음 나오면서 새선을 보이는 거거든요. 마치 에코프로 BM이 우리가 2018년, 2017년 그때 막 선을 내면서 700% 수익 나오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이때부터 황금 맥점 전략이 양양은 패턴. 왜 좋은 정보가 여러분께 좋은 선생님이 넘버 5 제가 무반에서 5 칠하는지 아시겠죠? 이 5는 거의 수익 나요. 이러면서 이렇게 좋은 수익을 냈고 이게 또 87%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볼 수 있는 게 미래 나노텍입니다. 미래 나노텍은 제가 이제 그때 2차 전지에서 뭘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머티리얼 쪽입니다. 수산화 리튬. 그래서 수산화 리튬, 그다음에 황화 리튬, 그 이수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많이 올랐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금양도 내내 그 리튬 관련해서 올랐는데 사실 그걸 다 잡을 수는 없죠. 그런데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제가 연구를 많이 해서 제가 그때 한번 어떤 특집 방송에 나가서 우리 그 시청자분이 전화 연결하면서 미래 나노텍을 들고 계시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근데 미래 나노텍 뭐가 함정이 있었냐면 이들이 파생 상품 때문에 몇백억 손실이 났었어요. 이게 본업에 충실하면 그런 것들은 일시에 단기 수익에 손실이 났지만 영업이익은 좋았거든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도 황금 맥점에 포착해서 120% 상승했다. 마디마디 신나게 많이 맥점 매매해서 좋은 수익이 난 그런 예가 되겠네요. 이수학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바로 양음양 패턴 또는 양양음 역전된 망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동일 테마 아까 금양이라든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한정된 그런 자금 내에서 한 종목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것도 역시 똑같이 아까 미래당은 120% 정도 오른 그런 예가 되겠네요. 이수학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저점 잡는 게 역시 답이었다. 가온칩스입니다. 가온칩스는 잘 아시죠? 제가 여기서 이거 처음부터 이것도 처음부터 여러분께 이제 새내기 눈이 번쩍 떼어가지고 상한가도 80% 나왔고 정말 이 종목처럼 신나게 매매한 적이 없네요.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황금 맥점 전략 여기에서 포착해서 강세 형태요. 완전 바닥이었죠. 그러면서 58%나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이제 금리가 오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푸른 저축은행이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양양음 패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양양음 패턴에서 음선의 로케이션.
음선의 위치, 특히 도지면 좋고 역전동한체 더 좋아요. 그것이 어느 정도로 여기 아래에 있을 때가 기가 막힌 맥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기회당시가 47%나 오른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미 글로벌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게 됐죠? 여러분들 뭐 네온시프트에서 대장은 예죠. 어제도 이제 많이 올랐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상승 다음에 눌림에서 이때 잡으시면 회자가 되면 마음고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돼요? 강세 형태 났죠? 이때부터 멋지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들고 계신 분들은 화요일 날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이미 주가가 이렇게 양양 나오면서 장대 형성 나오면 제가 이건 AS 겸해서 말씀드릴게요. 매도 일정 부분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러죠. 오르면 하나씩 올라갔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이 좋겠다. 저점에서 우리는 잘 잡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ICH가 있는데 이것도 보세요. 신규 상장주인데 똑같습니다. 자, 어떻게 되죠? 두 번에 거쳐서 양양은 포착돼서 한 번, 그다음 또 한 번 양양은 포착돼서 급등이 나왔죠. 이 ICH는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점착형 안테나, 첨단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어려운 장에서도 이렇게 59%나 이 어려운 장에서 59%면 대단한 수익이 아닐 수가 없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하나가 있는데 IMBC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뭘 보시라고 그랬죠? 예?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음선 3개짜리라고 그랬죠. 보통 우리 95% 개인 투자분들은 음선 3개짜리만 배우신 게 있습니다. 음선은 보는 거 아니야. 두더지 땅굴파. 왜 이건 안 보시나요? 음선 3개, 내고 있는 종목이 음선 3개 조금 더 하락이 있으면 왜 거기에 대해 가격 메리트는 안 보시나요? 싸게 사셔야죠. 이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IMBC는 뭐 내용보다도 민영화가 되는 거 뭐 그런 거 어떤 얘기가 나올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음선 3개짜리였죠. 그러면서 하루 살짝 오고 나부터 상한가 67% 앞으로 올랐거든요. 그러면 아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똑같은 그런 패턴이었다는 거 아시겠죠? 주식 되게 쉬워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이제 AS 들어갑니다. 세비캠 이런 것들도 170% 이상 8월달, 9월달 창이 좋았나요? 안 좋았죠. 탑픽이었습니다. 이것도 완전 역전내망치 도지잡아서 170% 상승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지금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끝까지 이것은 한 돈 17만 원까지 보고 있는데 여기서 적극적인 대시보다는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급락만 하자면 17만 원까지 보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바로 지난주에 했던 거 하나기술입니다. 하나기술도 이것도 완전 저점이었잖아요. 그러면 물론 아까 월동안 수익도 낸 것도 있지만 하나기술 같은 건 2차 전지 장비에서 대장이에요. 폐배터리까지 이제 검사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앞으로 성장성이 있겠습니까? 기관들 계속 러브콜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일단 7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우리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예시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추가 전략 좀 세워봤고요. 그럼 이제 궁금한 거는 다음 주 신규 종목입니다. 위원님 어떤 종목 매력적으로 보고 계세요? 예, 뭐 성일 하이텍입니다. 아까 오. 새벽캠에 의해서. 예.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은 무방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무방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4분기 진검승부주를 공개해 주신다라고 했단 말이죠. 예. 위원님, 참 4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작했다가 오늘 좀 두려운 마음이 커진 상황 속에서 진검승부 노려볼 수 있는 전략 오늘 공개해 주시나요? 저는 여러분께 보통 이제 무방 같은 거 얘기할 때 약속을 해요. 약속? 왜 그러냐면 황금 맥점에 포착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려운 지금 장에서도 아까 오픈 테크놀로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지금 길어서 죄송합니다. 두 번째 양지사 다 약속 지켜드렸어요. 다 이런 것도 함께 합시다 얘기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여의도 불꽃 축제를 말씀드렸죠. 시장 상관없습니다. 수익 내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제가 여러분께 불꽃 수익을 드릴 그런 종목도 제가 발굴해 놨거든요. 그동안 힘드셨던 분들, 특히 직장 다니시고 손실에 마시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 오늘 무방에는 꼭 오십시오. 연휴보다 더 중요한 선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네. 연휴보다 더 달콤할 수 있는 게 또 우리 수익 선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해 주세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자, 좋은정보위원회 사진 옆에 네모 박스 보입니다. 방송 중 이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12시부터 시작합니다. 함께 참여해 보시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은 휴장이니까요. 화요일부터 파이팅 하시고 저는 토요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편안한 연휴 보내세요. 머니왕 2부도 연이어지니까요. 함께 기대해 주시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